무조건 싸다고 낙찰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와우! 감정가 1억인데 3회나 유찰되어서 최저가가 5천만원. 이게 웬 떡이지? 이거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6천에 낙찰받아서 8천에 판다면 한순간에 2천만원 버는 거네? 당장 입찰 보증금 준비해서 입찰해보자. 혹시 가격이 매우 싸서 그 메리트만 믿고 입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물건에 입찰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정말 입찰해서 덜컥 낙찰을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고 꺼려했기 때문에 가끔 보석 같은 물건을 찾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초보분들에게는 그저 싸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경매 투자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메일로 문의가 온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입찰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인데 단지 수도 한 동밖에 없고 세대 수도 18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대도시의 입지는 따라올 수 없지만 지방의 작은 동네처럼 어느 정도 주거 밀집 지역이고 근처에 학교도 보입니다. 바로 옆에 내년에 입주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프라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크게 장점도 단점도 없어 보이는 작은 동네의 평범한 아파트. 왜 이렇게 많이 유찰되었을까요? 또한 이 작은 아파트에서 여러 호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모두 기본적으로 3회 정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일단 권리 분석을 해보면 물어줄 돈이 없이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찰이 되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정가로만 판단해서 경매 입찰을 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경매 공부가 좀 더 필요합니다. 대부분 입찰하기 전에 시세를 알기 위해 시세조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의 시세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현재 시세는 3천만원 초중반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감정가가 5에서 6천만원이니 당연히 현재 시세 아래로 최저가가 떨어질 때까지 유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유찰이 반복되어 현재 시세 아래로 최저가가 떨어졌으니 입찰에 들어가면 될까요? 가격은 이제 많이 싸졌고 그럼 싸게 낙찰받아 현재 시세대로 팔면 수익이 나는 것 아닌가요? 싼 것은 항상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싸다고 무조건 낙찰받으면 곤란합니다. 대형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돌아다니면 중간에 설치된 장소에서 과자 종류를 싸게 파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0개 6,900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집에 와서 포장지를 뜯어보면 용기 크기에 비해 극소량의 내용물이 담겨 있습니다. 싼 부동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포장지를 뜯어보진 못했지만 속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포장지 속의 내용물을 알고 있는 관리소나 부동산 및 이웃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물건을 단순히 2천만원의 낙찰을 받아 현재 시세인 3,500만원에 매도를 해서 단기간에 1,5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다거나 낙찰을 받아 300에 25로 임대를 주어서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만으로 입찰을 결심한다면 소중한 투자금이 묶여버리거나 오히려 손실로 인해 투자금을 깎아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물건을 조사해보면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매물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실거래가 발생한 시점도 꽤 되었습니다. 혹시 지방의 작은 동네라서 네이버 부동산보다는 근처 부동산 소개로 아름아름 거래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물건과 가까운 부동산 중개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 물건의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관리소의 관리소장과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이 아파트의 상황과 실체가 어떤지 금방 파악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경매로 나온 여러 호실의 각각 미납관리비는 200에서 300만원 사이이고 3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미납관리비가 이 정도면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즉 빈집이라는 얘기죠. 이 작은 세대의 아파트에 비어있는 집이 많다는 얘기는 아파트 특성상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선호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의 회사는 포항에 큰 규모의 건설에 투자를 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악화된 상황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로 시작해서 분양을 했는데 역시 부도가 나서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의 짓담한 아파트가 흉물처럼 시야를 가리고 있는 시간이 수년이 흘렀고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소는 사람이 없이 비워져 있는 일이 많고 전체적으로 관리소를 통해 아파트 관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떤 중개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 아파트는 매매나 임대로 거래를 해본 적도 없고 거래를 할 마음도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집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른 부동산은 현재 3,500만원에 나와 있는 매물도 집주인이 가격을 우겨서 이렇게 내놨을 뿐이고 안 팔린다고 합니다. 현재 3천만원의 집을 내놓아도 매매가 되기 어렵고 임대조차도 월 20만원 정도밖에 받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현장 조사는 가보지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물건을 10월에 3천만원 정도로 낙찰받은 사람들은 미납관리비와 취득세 및 기타 비용 그리고 현재 시세를 감안했을 때 잘못 낙찰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유찰이 되어서 아주 싸게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은 팔거나 임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돈과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받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싸다고 낙찰받으면 절대 안 되고 최저가와 현재 시세만 믿고 낙찰을 받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런 물건은 싼 가격으로 인해 적은 투자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경매 투자 초보자들이 입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경매 입찰 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본인의 수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팔 수 있을까? 빌려줄 수 있을까? 매수자나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것이 가능할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 이 물건을 보고 투자를 어떻게 결정하셨었나요? 나라면 입찰을 했을까요?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트에서 그냥 싸니까 손으로 쓱 집어들어서 이미 계산대에 올라간 물건들이 집에 쌓여 있고 실하지 못한 내용물로 인해서 실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싸다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다고 산 이런 물건이 쌓이다 보면 큰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싸면 싼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반드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에서 많이 유찰되어 싼 물건들. 이 간접적인 과정의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정보를 채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